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대통령 조기 대선을 앞두고 이제 4월 말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이 4월 26일, 모레 월요일 4월 28일, 29일, 30일 이렇게 이어지는데 지금 정가에서의 최대 변수, 그다음에 최대 관심 이것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마 여부, 출마 시기, 출마 방법 등등에 관한 겁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대행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대선 구도가 크게 요동칠 것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정대철 헌정회장하고 조만간 회동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4월 30일, 그러니까 4월의 끝, 4월 마지막 날, 다음 주 수요일, 그날이 대선 출마 디데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가 하면 아니다. 5월 1일, 5월 1일 목요일, 그날이 한덕수 대행의 대선 출마하는 날이다. 이렇게 지금 두 가지 얘기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한덕수 대행은 대선 출마를 하기 전에 총리 사임을 먼저 해야 됩니다. 총리 상태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할 수는 없기 때문에 총리 사임을 먼저 하고 그래서 이제 현직 그 공무원이 아닌 신분 변화를 일단 결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출마 선언. 물론 무소속 출마입니다. 어, 다음 주 화요일 4월 29일은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한 명으로 결정되는지 혹은 두 명 마지막 결선 투표를 치를 수 있는 1등, 2등이 결정되는지 이제 그 두 중에 하나가 결정이 되는데 이제 그것과도 즉 간접적으로 맞물려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정대철 회장이 어제 중앙일보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정대철 회장 말을 제가 그대로 재현해 보겠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오늘 아침에 전화를 걸어왔더라고. 주말이나 내주 초쯤 만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나한테 말을 해왔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 이번 주말이면은 오늘 4월 26일, 내일이면은 4월 27일 만날 수 있죠. 뭐 이런 걸 공개적으로 만날 리는 없고요. 한덕수 대행은 지금은 어떤 행보를 공개리에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 뭐 4월 26일, 27일, 28일 뭐 이 사흘 사이에 정대철 헌정 회장을 이제 만나기로 했다라는 건데 정대철 회장하고 한덕수 대행은 경기고등학교, 서울대 선후배 사이입니다. 5년 차이로 정대철 회장이 선배지요. 두 사람은 이제 오랜 기간 인연을 이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정대철 회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통화에서 대통령 선거 언급을 직접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아마 한덕수 대행이 출마와 관련해서 논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열흘 전에 내가 대선 출마를 권유했을 때는 형님 저 정치 못합니다 라면서 손사래를 쳤는데 오늘은 먼저 형님 얼굴 좀 봅시다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열흘 전 상황 그다음에 이제 어제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한덕수 대행이 모종의 결심을 하고 이제 마지막 절차로 정대철 회장하고
뭐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 것으로 정대철 회장은 이해를 했다. 그런 뜻입니다. 정대철 회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한덕수 대행의 모습을 보니까 정치에 조심스러워했던 그때와는 많이 달라져서 마음이 바뀐 것 같다. 대선 출마로 마음을 굳힌 것 같다. 한덕수 대행은 어제 순직 의무 군경 기념식 대전에서 있었는데요. 거기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순직 군인의 유가족을 껴안아주는 모습도 나왔고 거기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유가족 대표가 이제 글을 읽자 그 말을 듣고 한덕수 대행이 눈물을 흘렸는데요. 이제 그걸 보고서도 정대철 회장이 과거와 많이 달라진 모습이다. 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유족 껴안는 모습 잠시 보여드릴까요? 한덕수 대행. 이게 이제 그 사진입니다. 유족 껴안는 모습. 진심이 느껴질 수 있게 눈을 꼭 감고 어, 유족을 껴안는 모습. 이 사진을 지금 얘기한 겁니다. 정대철 회장이 한덕수 대행한테 대선 후보 출마를 권유한 것은 보수 진영 후보들 중에서는 이 지지세가 높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 다른 후보들 그러니까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안철수 후보까지 어떤 지지세가 어, 그 상태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이라면 유일하게 한덕수 대행만 이렇게 지지세가 올라가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지지세, 추세할 때 그 세자를 쓴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런 뭐 가상 양자 대결이라든지 또는 전체를 다 놓고 하는 여론조사라든지 아무튼 뭐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어찌됐든 한덕수 대행이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본격적으로 출마를 선언하고 빅텐트 구상을 밝히고 본인의 개헌, 뭐 경제와 일자리 등등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밝히고 이렇게 되면 그 지지세가 다르게 상승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기대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정대철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수 후보 중에서 가장 지지세가 높고 또 대선 출마의 자격을 지닌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대선 출마를 권유를 했다. 그래서 지금 한덕수 대행이 정치권의 원로급 인사들에게 대선 출마 전에 도움을 요청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거죠. 그런가 하면 경기고 서울대 선배 중에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있습니다. 2년 선배입니다. 한덕수 대행보다는. 그래서 한덕수 대행하고 계속 지금 접촉을 전화 통화로 하고 있다. 뭐 이런 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덕수 대행이 지금 최근에 주변에 출마 요구를 회피만 할 수는 없다 하고 출마의 뜻을 결심을 한 그 내용을 측근들에게 이제 얘기를 했다. 또 이렇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29일,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 날, 29일 날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무명으로 압축해서 결정되는 날이기도 하고, 그날 정례 국무회의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 아마도 한덕수 대행이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할 것이다. 지금 다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날 국무회의는 미국에서 관세 협상
2+2 협상을 마친 최상목 경제부총리하고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이 이제 귀국을 해서 한덕수 대행이 보고도 하고 그날 국무회의에 참석을 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화요일 날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무회의 마치고 총리 사퇴 발표하고 그리고 국무위원들하고도 이제 마지막 그 작별의 공담회를 하고 그리고 거부권을 행사하고 마지막 거부권 그건 뭐냐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수 없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 왜냐하면 지금 한덕수 대행은 여전히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다는 소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29일 날 이제 국무회의 마치고 총리직 사퇴 발표하고 그리고 그 이튿날 이제 대선 출마를 발표한다. 또는 하루 2개월 둬서 5월 1일 날 대선 출마를 발표를 한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에서 있었던 2+2 이 관세 협상 통상 협의에서 한국과 미국이 이른바 7월 패키지 합의, 줄라이 패키지 합의를 해서 7월이면은 이제 다음 정부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정부에서 한미 이 패키지 합의를 한다라고 한 것은 그렇게 최종 결정을 다음 정부로 밀어준 것은 한덕수 대행이 대선 출마를 하는데 부담감을 덜어준 것이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덕수 대행 4말 사퇴, 5초 출마, 4말 5초. 아무튼 그 어간에 사퇴부터 하고 그리고 출마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이제 상황을 하나 보면은 이런 타임 스케줄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인덕수 대행이 사퇴를 하고 그 다음에 총리직 사퇴를 하고 대선 출마를 선언을 한 다음에는 무소속으로 선관위에 예비 후보 등록을 하고 그리고 바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 단일화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물론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 없다. 난 끝까지 완주한다. 민주당 후보,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다. 셋이서 3자 구도로 가야만 막판에 이재명을 제압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준석 후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렇게 5월 말까지 막판까지 밀당을 하면서 이준석 후보하고 맞서 있는 그런 모양새는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일찍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를 얘기하는 것이 좋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준석 후보가 한 7% 안팎의 이 지지율을 계속 꾸준하게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정적인 그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캐스팅 보트를 줄 수 있다. 따라서 이준석 후보에게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제가 그냥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준석 후보에게 부총리급의 과기부 장관
원칙을 은결히 그걸 뭐 밀실에서 이렇게 협상하고 뭐 어디다가 이 종이에다가 이면 합의하고 뭐 이런 예전의 구태의 그 정치 그런 모습이 아니라 기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사진도 찍으면서 그래서 그 부총리급의 부총리로 그건 이제 정부 조직법을 개정하면 바로 가능한 일이니까. 그리고 우리한테 AI 그다음에 신에너지 그다음에 과기부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부총리급으로 격상을 해서 이준석 후보에게 부총리, 과학부총리, 뭐 에너지부총리라는 타이틀을 줘서 차기 정부에 참여한다 같이. 이제 그런 제안이면 이준석 후보가 받아들여 드릴 수 있는 그런 제안이 아니냐,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5월 3일이 되면 5월 3일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되고 5월 4일은 대선 출마 공직자들의 사퇴 시한입니다. 우리나라 선거법에 공직자는 선거일로부터 역산해서 30일 이전에 사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한덕수 대행은 5월 3일 날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결정이 되면 그 사람이 김문수일지, 홍준표일지, 한동훈일지 이때 되면 그리고 비로소 이제 한덕수 대행과 무소속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가 단일화를 추진을 한다. 범보수. 그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 후보 한덕수 그리고 새미래민주당의 이낙연 전 총리 아까 말씀드린 이준석은 물론 그래서 빅텐트 반 이재명 이낙연 전 총리가 들어오는 순간 이제 범보수 빅텐트는 아닌 것이고 그때는 반 이재명 빅텐트 어떤 사람은 빅이라는 말보다 더 웅장한 단어인 그랜드 텐트라고 하자. 그래서 제가 아니 그랜드보다 승리라는 빅토리라는 말이 있으니 빅토리 텐트 이렇게 부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제가 이제 대답을 한 적도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때 한덕수 대행은 국민의힘에 입당을 한다. 그러면 이제 투표용지에 인쇄를 할 때 기호가 대통령 후보의 기호가 국회 의석수 순서대로 이제 기호가 인쇄를 되거든요. 그래서 이재명이 1번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이 국민의힘 후보거든요. 그러면은 대선 후보 등록이 5월 10일 하고 5월 11일 있는데 이때 이제 그 후보 빅텐트, 빅토리 텐트, 반명 텐트, 반 이재명 텐트. 이제 그걸 치면 그리고 국민의힘에 들어가면 한덕수 무소속 후보가 한덕수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서 무소속이면 번호가 이 저 기표용지 번호가 뭐 6번이 될지 7번이 될지 이렇게 되는 건데 교 2번으로 5월 25일 날 5월 25일에 대선 투표용지를 인쇄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한덕수 대행이 요 2번으로 국민의힘 후보로 범보수를 아우르는 만 이재명 빅토리 텐트를 치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국민의힘 쪽에 지금 경선 후보들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이런 분들은 단일화는 오케이. 우리 단일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거야. 그러나 단일화는 나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이른바 3강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 중에 누가 1등을 할 것이냐
이거는 그 사람이 가진 공약, 그다음에 그 어제 뭐 홍준표, 한동훈 맞짱 토론에서 맞짱 토론이라긴 부끄러울 만큼 막말 토론이기는 했습니다만은 그 거기서 누가 더 돋보이는 토론을 했느냐, 누가 더 공약을 잘했느냐, 이거보다는 누가 한덕수 대행과 단일화를 성공적으로 공동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적임자냐, 이걸 아마 당원들도 그렇고 유권자들도 볼 것이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